자, 호주 최신 이민 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간에 이제 찾아볼 시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당에서 재밌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호주의 각 작은 정부 있잖아요. 어떤 동네마다 틀립니다. 동네마다 뭐 주정부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카운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카운슬은 실제 시민권자가 별로 없고 영주권자가 많이 사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영주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호주 자체가 지금 현재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갭이 사실 별로 많이 없어요. 투표권 빼고는 없는데, 그런데 작은 카운슬 같은 데서는 영주권자의 의견을 취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원래 그렇게 있었던 얘기를 갑자기 지금 여당에서는 비시민권자, 그 영주권자죠. 영주권자도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화두를 던졌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내년 선거 전에 뭔가를 바꾸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주권을 받자마자 벌써 투표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표권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의무이기도 해요. 여러분 호주 투표율이 엄청 높죠. 99%.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벌금 때문에, 벌금. 그래서 국민투표에 이 영주권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여당에서는 충분히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이거를 바꿈으로써 뭘 원해요? 지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던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는 영주권자도 시민으로 봅니다라고 했을 때 여당한테 이득이 되죠. 여당은 이렇게 왜냐면 자기 노동당은 시민권자도 자기들 좋아하겠지만 영주권자들도 자기들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영주권자 그 투표권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후폭풍이 생기죠. 만약에 영주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때 그러면 야당은 반대를 해서 반사적으로 안 그래도 이게 반반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게 더 노동당에 더 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반대하기도 쉽지 않죠. 이게 정치적인 발언인데 이게 돼도 안 돼도 지금 현재 약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되면은 노동당은 다음 선거에 이길 거다. 만약에 안 돼도 야당에서 우리의 발언을 반대한다면 그러면은 영주권자들 표가 전부 다 우리에게 올 거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지방정부 선거에서도 영주권자가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확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외 및 기여에 대해서 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주권을 언제 받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투표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주지는 않겠죠. 근데 이걸 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주제만 던짐으로써 다민족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왜 이 노동당에서 이렇게 영주권자를 포용하려고 하냐면 지금 노동당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그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 상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막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에서 그분을 당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이 다민족 쪽에서 표가 이탈되면서 야당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49대 51. 지금 야당이 더 유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이걸 조금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다시 다민족 표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이게 진행 안 돼도. 그래서 지금 여당은 지금 약간 반이민 정책을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는. 근데 그게 뭐 하우싱 크라이시스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따라서 그러나 여전히 노동당은 다민족을 좋아한다는 걸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의 영주권에는 크게 문제는 이슈는 아니지만 이 노동당이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동시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대부분의 영주권이나 여러분의 학생 비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호주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120만 채를 짓겠다. 3년 안에, 5년 안에, 5년 안에. 근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못해요. 이거 왜 못하냐 하면은, 이걸 지을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기술자가. 호주의 근본적인 문제죠. 호주는 그래서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민자 유입이 필요한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새로운 학생 비자나 약간 안티 마이그레이션의 정책을 위해서 기술직 노동자를 홀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학생 비자도 지금 뭐 카펜터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람 거절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쪽 백코스 지금 섹터 전부 다 힘들게 하죠. 그리고 영주권 과정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 이 5년 안에 이런 충분한 인원들을 보충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는 추가로 9만 명을 3개월 안에 이거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는 이렇게 놓고 하는 방법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여기 컨스트럭션 쪽에는 조금 플러스적인 이민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또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학생비자 소유자들이 오래 있었죠. 지금 학생비자 새로 신청한 사람 말고 학생비자를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비자 연장이 어려워지니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지금 레퓨지 비자를 신청하기 시작합니다. 망명. 뭐냐면 특정 국가인데 이미 나와 있는 8개 국가입니다. 그냥 뭐 1, 2등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 인도입니다. 따라서 중국, 인도가 학생 비자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정당 지지율 현황과 실업률 증가가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긴 한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지금 자유국민연합이 야당이에요. 야당. 노동당이 여당이죠. 지금 노동당이 좀 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엎어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내년도까지 이 상황으로 계속 하잖아요. 선거에서 질 수 있습니다. 여당이 지게 되면은 야당은 지금 두톤이 대표인데 두톤은 이전에 이민상 장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성향이 어떠냐면은 거의 반이민 정책에 가까워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에서 22만 명 요번에 주겠다 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까지 줄일 거냐면 14만 명, 16만 명 이런 식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거의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어렵게 되겠죠. 영주권이. 네. 그리고 근데 조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실제 데이터는 어렵죠. 근데 구인 광고 숫자가 17%나 감소가 됐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사람이 필요해서 광고가 올랐는데 그만큼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실업률이 증가되는 것을 예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성에서는 이번에 스폰 비자를 심사할 때도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실업률이 만약에 증가되고 그 산업군이 평균 실업률과 같거나 더 높다면 제뉴인한 포지션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향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용 스폰이 쉬워질 거라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11월 달에 여러분들 11월 말쯤이죠. 11월 말쯤에 이랬어요. 스폰 비자가 이제 경력 요구 조건이 2년에서 1년을 줍니다라고 해서 좋아하시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줄 수 있는 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폰 비자를 신청한다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스폰 비자 같은 경우는 스킬 인 디맨드 비자죠. 거의 영주권이 개런티 되는 비자예요. 그러면은 줄 만큼 다 영주권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그 11월 말쯤에 2년에서 1년으로 요구 조건이 줄어든다면 지원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요구 조건이 너무 어려워서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요구 조건이 감소함으로써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게 된다면 이민성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구군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이어 에듀케이션 문제가 뭐냐면 하이어 에듀케이션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대학을 나오시잖아요. 그 자기에 맞는 관련 경력을 2년 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현재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1년을 줄여준 거예요. 그러면 블루칼라 직업군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함으로써 그 직업군을 왜 호주 사람을 안 구합니까? 라고 도리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약 같은 숫자의 고용주스폰비를 준다면은 상대적으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코어 스킬 리스트가 곧 발표되겠지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는 8월부터 10월 4일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갈 수만 있다면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프 스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직업군들 있잖아요.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킬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 증가 예상은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하반기는 당연히 증가될 거고 내년에는 더 증가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실업률 4%가 완전 고용이라고 한다면 5%에서 6%까지 내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반이민 정책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호주 사람도 직장을 못 구하는데 왜 너는 스폰을 비자를 줘가지고 외국인을 고용하니? 이런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제뉴인 포지션에 대해서 이민성이 상당히 심사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